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앞서 김단비 기자와 함께 전남 여성인권센터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논란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와 취업을 돕고 있는 전남 여성인권센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시설을 이용한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과거의 피해 사실과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됐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면서 새 삶을 살고 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극단적 시도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용기 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기를 정말 크게 내셨습니다. 최근에 여수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활동가가 좀 앞쪽에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희 기관을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뜨더라고요. 뉴스탑 전남 거기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쉼터를 지금은 이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용을 안 하시는 거고요. 네. 이름이나 공동 작업장이 어디인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어려움을 실제로 겪으셨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여수가 좁은 지역사회고 고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공개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보면은 다 저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제 젊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트라우마에 다시 노출되고 다시 성매매 여성이라는 그런 거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 힘드셨겠습니다.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의 고통이셨습니까? 이제는 그냥 선택지가 없는 기분이 들어요. 선택지가 없는 기분이시라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 번 도와달라고 주변에 소리를 되게 많이 친 것 같은데, 되게 도와달라고 많이 소리친 것 같은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으니까 되게 그냥 선택지가 없는 기분인 것 같아요, 항상. 예. 이름이 공개된 또 다른 분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또 먹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언니들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다른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네,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야기할 만큼 많이 해봤다라고 말씀을 앞서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어디에까지 누구에게까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거든요. 여러 기관들에게도 제가 여러 기관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어떤 기관을 찾아가셨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 상담소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상담소요. 네. 광주나 이쪽, 그런 쪽 상담소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돼서는 호소문도 썼었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 전 센터장님께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수 시의 앞에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워달라. 여성들이 이거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걸 테고요. 네. 전남 여성인권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자립을 준비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자립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검정고시도 보고 언니들이 자격증도 따고 대학도 가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은 어떤 공부를 하려고 가셨을까요?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요? 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가 이곳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게 가장 취약하고 어떤 게 가장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몸소 느꼈기 때문에 몸소 느꼈고 언니들을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가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받은 만큼 언니들한테 다시 돌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서 센터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쉼터를 떠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과거는 잊고 싶고 사실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이제 과거를 다 잘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는 언니들고 그렇게 그 기관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진짜 정말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언니들도 있고 그렇게 쉼터가 노출이 되고 하면서 정말 갈 곳이 없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 언니들도 있고 나와야 하는 언니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기사에 나고 SNS에도 계속 공유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언니들이에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 언니들인데 피해를 보는 게 언니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예. 노출이 안 되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고 노출 공개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과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와 인터뷰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말 사실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무언가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호소문도 써보고 이행시도 다른 분이지만 하셨고 하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선택지가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까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들으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겠구나. 어떻게든 더 이상 노출이 되고 어떻게든 언니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걸 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까지 나와서 호소를 하고 하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정말 많은 결심이 필요했고 그랬는데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이름 내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주고 그렇게 하면 저희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다 드릴 수 있겠냐만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뜻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